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보수 대통합이에요. 뭐 뭉쳐야 된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수가 통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회주의 세력에게 이 대한민국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잘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잘된 사례가 없어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사회주의 세력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수가 대통합을 해서 다음 정권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각 지지자들끼리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각자 지지하는 정치인이 따로 있다고 해도 서로 상대방을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여러 정치인들을 비판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뭐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 홍준표 전 당대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칭찬도 하기도 하고 하죠. 약간 거물급 인사들 위주로. 그런데 제가 단 한 사람도, 누구라도, 특히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누구라도 제가 비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뭐 황교활, 뭐 홍발정 이런 식으로 말장난 넣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지 않고 약간 그야말로 그냥 비하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통합은 그냥 물 건너 가거니와 서로 적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지층이 좀 강하고 황교안 지지층이 강한데, 황교안 지지층이 홍준표 지지층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게 되면 황교안 지지층 입장에서는 홍준표 지지층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지지층이 황교안 지지층을 비난을 하게 되면 황교안 지지층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서로 융합이 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비난은 삼가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황교안 당대표를,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고 제 성에 안 차고 제가 볼 때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잘하시라고 나름대로 충언도 드리고 조언도 하고 좀 잘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도저히 못마땅한지 이것을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제가 홍준표, 황교안 두 분 모두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주변의 참모들 중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고 박수만 치는 그 참모는 필요 없는 참모다. 있을 필요 없다. 그런 참모는 있으나 마나예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당대표님,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안을 자기가 제시하고, 야, 이제부터 이렇게 우리는 좀 갑시다 했을 때 그것에 오히려 반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참모가 옆에 있는 게 더 나은 거다. 왜? 아니,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박수치고 무조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사람 100명 있어 본들 뭔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런 사람 100명, 1000명 있은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히 참모로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무조건 맞습니다만 하는 참모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면 어떤 참모를 둬야 되냐?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방향이 좀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게 훨씬 이로울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은 선상에서 볼 때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당을 이끌고 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더 강경하게 투쟁을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글쎄요, 저나 꽤 많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당 지도부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우려도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서, 이거는 좀 곤란한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좀 잘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황교안을 비난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분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누구라도,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제가 비난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비판은 해요. 논리와 근거와 이런 게 명확하게 있거나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하시라 라는 건 할 수 있죠. 이런 건 해야지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유튜버가 뭐 수십 개가 있다고 쳐요. 이 모든 보수 유튜버가 찬양만 해요. 막 아이고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박수만 치고 있어. 근데 계속 졌어. 전패야. 어쨌든 승률은 전패야.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못 막았고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못 막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대로 막아낸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잘했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망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잘 싸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차고 넘치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 그리고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하도 많으니 좀 나라도 좀 바른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 당근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당근들이 굉장히 많으므로 좀 채찍 역할을 오히려 내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논리가 있는, 말이 되는 비판은 오히려 쓰게 받아들여야 되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상호. 지지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당대표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야지, 그거 말고는 뭉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전당대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당대회 전에는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밀고, 어떻든 전당대회가 끝나서 당대표가 정해지면 그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황교안 당대표를 옹호하고 황교안 당대표 편에 서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활동을 했어요. 지난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까지 해가면서 황교안을 옹호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때 나름대로는 뭐 맹목적인 옹호는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황교안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 엄청난 난국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에서도 자꾸 이렇게 계속 져서는 안 된다. 지고 지금 한 네다섯 번을 연달아 졌잖아요. 지기만 했어요. 지금 어쨌든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좀 옹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조언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제가 좀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칭찬을 할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건 내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지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뭐 공식적인 참모는 아니지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수 통합이 되려면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 저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모든 당직자들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못하는 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지적,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라도 좀 그렇게 지켜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같은 편으로서 기본적인 에티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지켜주시길 제 김거희TV 시청자분들께서도 비난은 좀 하지 않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히 다들 훌륭한 분 아닙니까? 저는 황교안 당대표도 홍준표 전 당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전에 뭐 김성태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그래도 다들 각자 훌륭하신 분들이고 각자 다 뭐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들을 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로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를 욕한다고 한들
대한민국에 국익에 이로운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안 하는 게 맞다. 내가 볼 때 난 이 사람이 너무 싫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난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만약에 비판을 한다고 하면 약간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해서 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잘 좀 하시라. 이런 거는 오히려 충원이에요. 적극 권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에는 보수 통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 기간과 비선거 기간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비선거 기간, 지금이죠. 총선이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은 비선거 기간입니다. 비선거 기간에는 열심히 우리가 우익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애국 우익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다수의 국민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올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왼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명확한 거잖아요. 왼쪽으로 갈수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쪽으로 오는 것이므로, 지금 비선거 기간에는 열심히 우리가 오른쪽으로 끌어올려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당 지도부도 왼쪽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비선거 기간 동안만큼은 전 국민적으로 오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대국민 설득전을 펼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가고,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열심히 일단 오른쪽으로 국민들을 자유민주 시장경제 쪽으로 끌어왔죠. 그러면은 이제는 선거 때라서 한번 딱 보니까 이 인원만으로 우리가 열심히 오른쪽으로 끌어왔지만 이 인원만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못 이겨. 어쨌든 선거는 다수결이니까. 예를 들어서 51표가 필요한데 한 5%가 부족하네? 한 5표가 부족하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서 한 10표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왜냐면 설득을 열심히 했지만 전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으므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51명을 설득했어요. 그럼 모자라는 한 5명.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모자라는 5명이 필요하다 하면 이 5명, 6명에 해당하는 쪽만큼은 우리가 왼쪽으로 가서 마중을 나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서 이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끌어안아서 같은 보수 진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 맘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은 내가 볼 땐 그냥 좌파인 것 같아.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결국엔 쪽수 아닙니까? 쪽수. 선거 때만큼은 우리가 좀 왼쪽으로 가서 이 왼쪽에 있는, 오른쪽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 국민들까지는 우리가 끌어와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그것까지는 오케이. 이 정도의 포용력도 보수 진영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선거는 현실이니까. 이게 옳은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옳은 건 맞는데 이 인원이 절대 다수가 안 됐어. 그러면은 옳지만 져야 됩니까? 이 선거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열심히 끌어오고 난 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만큼은 왼쪽으로 좀 가서 표를 좀 끌어오는, 이것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때 보수파 진영에서 이 정치인을 신뢰를 하려면 이전에, 선거 기간 전에 열심히 우파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믿어주지. 계속 왼쪽 하다가 결국에 선거 때가 돼서도 계속 왼쪽을 하다가 선거에서 이기면 우파 입장에서도 찜찜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우파가 맞나? 찜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선거 기간에는 열심히 자신의 실력, 자신의 성향,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이면서 열심히 오른쪽으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선거 기간에 들어서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약간 왼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오른쪽 전략을 피면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정책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정치인과 정치인이 아닌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일종의 합이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지지자들도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고, 뭐 유튜버들은 유튜버들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좀 합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정치인의 역할은 이런 식이 되어야 되고 지지자들의 역할은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